정부에서 가덕도 신공항은 사실상 수의 계약으로 진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리스크가 많은 공사라며 연일 호재성은 희석시키고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호재입니다. 컨소시엄 대표 기업인 대우건설과 핵심 역할을 수행할 HJ중공업은 해상 메리프 공항 건설이라는 분야에 경험이 많아서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험이 없는 기업들한테나 리스크만 많은 공사인 것입니다. 요즘 HJ중공업 주가가 방향성이 없이 움직이고 있지만 여전히 상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거는 세 가지 정도로 들어볼 수 있는데요. 최근 세력들은 23,800원을 중심으로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금일 종가가 23,850원으로 끝났으니까 현재 주가 기준으로도 상방이 유리하고요. 슈퍼트렌드 기준으로 단기 추세랑 장기 추세는 여전히 상방을 가리키고 있어서 혼조세 속에서도 추세는 살아있는 종목으로 분류가 돼요. 물론 중기 추세는 하방을 가리키고 있지만 최근에 주봉 차트상 5MA와 20MA 사이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해 있죠. 기술적으로 정상을 참작해야 될 요소는 있습니다. 최근 미 해군 MRO 체결, 친환경 컨선 수주, 가덕도 신공항 사실상 수주 확정 등 여러 호재들이 있었는데 주가에는 별로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호재들이 단지 하방 경직성으로만 작용을 할 거고요. 주가 반영은 나중에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추세린입니다. HJ중공업 종목 분석 해볼 건데요. 차트와 재료 수급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향후 주가 전망을 해봄과 동시에 본 종목으로 수익 매매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내용들 제가 오늘 이 영상 안에 잘 정리해 놨으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거래량은 거의 없었고요. 거래량 심지어 전일보다도 줄었습니다. 주가도 그냥 제자리예요. 5거래일째 같은 위치에서 옆으로 기고 있고요. 이동평균선 배열은 62평과 22평이 정배열인데 122평이랑 52평이 그 가운데 끼어 있고 전형적인 혼조세 상황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수렴할 때는 배열 자체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별로 없죠. 점선이 볼린저 밴드인데 볼밴 상단과 하단은 완전히 옆으로 누웠고요. 그리고 상하단 폭 자체가 굉장히 좁아져 있죠. 주가가 하도 안 움직이니까 이거 혹시 거래 정지됐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스갯소리인데요. 그냥 자체적으로 거래 정지하셔도 되는 그런 장이에요. 이거는 그냥 관망해야 되는 장세잖아요. 30분 차트로 마이크로하게 보셔도요. 최근에 이동평균선 자체가 완전히 한 점으로 모여 있는 게 보이시죠? 방향성이 아예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으니까요. 이런 분기점에서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일단 방향이 정해진 다음에 대응하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으냐라고 점을 쳐보라고 말한다면 저는 상방이 그래도 더 우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세력들이 23,800원을 중심으로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장 종가가 23,850원이었죠. 최근에 횡보하는 기간 내내 매수 위주로 거래를 했단 얘기예요. 그리고 기존의 슈퍼트렌드 추세도 상승 추세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기존 추세가 상방이면 상방이 유리한 거죠 뭐. 세력들 매매 동향 보시면요. 최근 5거래일 동안에 KB증권, 모건스탠리, 키움 중심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매수 우위로 거래했던 게 한눈에 보이시죠. 23,600원부터 800원, 23,850원, 23,950원까지 거래량을 감안해서 평단가를 잡아보면 대략 23,800원을 중심으로 매수를 많이 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이 가격은 최근 5거래일만 보니까 날짜가 지나가면 조금씩 변화할 수 있어요. 슈퍼트렌드 기준으로 추세 분석을 해보면요. 일봉상 단기 추세 당연히 상방이고 월봉상 장기 추세도 상승 추세 안에 있는데 이제 주봉 차트로 분석해본 중기 추세만 파동상 하방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요게 이제 조금 네거티브한 요소긴 한데 최근에 5주 이평선이랑 20주 이평선 사이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5이평과 22평이 정배열 관계에 있는데 주가만 일시적으로 22평 아래에 있거든요. 이러면 이론적으로 상방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봉 차트상 하락 추세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정상을 참작할 만한 요소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 추세는 상승 추세 안에 있다. 아직 차트가 죽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오늘 오후 4시 17분에 나온 뉴스인데요. 정부에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수의 계약으로 가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다 포기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공개 입찰 또 해봐야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겠습니까? 공사를 계속 미룰 수도 없고요. 굉장히 급한 프로젝트라서. 최근 언론에서는 해당 공사가 리스크만 잔뜩 있고 건설업체가 별로 가져갈 게 없다는 등 여러 가지 이제 호재성을 희석시키는 말이 많았는데 사실 업계에서는 수의 계약이 되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무난하게 공사를 진행할 거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호재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HJ중공업은 공항공사, 그 다음에 해상매립공사 전부 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컨소 안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할 거예요. 최근에 HJ중공업은 사실 굵직굵직한 호재들이 많았거든요. 미 해군 MSRA도 체결
해결을 했죠. 이제 MRO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미 해군 군함 입찰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방금 보여드린 가덕도 신공항도 사실상 수주를 했습니다. 대형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주 실적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고, 또 어제 1만 TU급 친환경 컨선 두 척 수주했잖아요.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친환경 컨선 발주는 굉장히 늘어날 거거든요. HJ중공업한테 청신호가 켜진 거예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그동안 주가에 반영이 됐냐? 별로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주주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억울한 일인데, 이 내용을 좀 큰 틀에서 보시면요. 주봉 차트로 볼게요. 과거에 주가가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왔나요? 거의 직선으로 올라왔죠. 7, 8천 원 하던 게 34,350원까지 완전히 직선으로 뻗었었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한 다음에 이제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살짝 반등이 있고 이런 장세가 진행 중에 있는 건데, 제가 주가가 요 위치에 도달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었습니까? 이거 하락 ABC 파동이 다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리고 이 C파동까지 나오고 나니까 하필이면 주봉 차트상 20주 이평에 딱 걸렸거든요. 아마 주가가 이 위치에 있을 때 해당 호재 소식들이 다 터졌다면 주가는 당연히 급등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주가는 반등을 했다가 지금 살짝 다시 조정받는 요 정도 그림이거든요. 즉 과거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었던 당시에 미 해군 MRO 진출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컨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치는 주가 상승 시부터 이미 시장에 충분히 투척이 돼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실화돼서 해당 뉴스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별로 그렇게 새로운 뉴스까지는 아니다.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반도체 쪽에 많이 쏠려가 있는 이 자금들이 이제 조만간 이게 조정이 올 텐데 이때 빠져나올 거예요. 그러면 조선주가 본격적으로 다시 조정을 마치고 올라갈 때 그때 자금이 다시 한번 이쪽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최근에 터졌던 호재들은 주가에 천천히 반영될 것이다. 어차피 돈도 천천히 들어옵니다. 가덕도 신공항도 2033년까지니까 돈도 천천히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친환경 컨선 수주한 것도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진짜 돈이 들어오거든요. HJ중공업은 텐베거 유망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가 완전히 바닥권에서 전년도에 역대 최대 수준의 거래량을,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을 터뜨려 놨어요. 이거는 무조건 추가적인 상승 추세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주가의 평균적인 변동 범위를 따져보면 여기 파란색 라인 슈퍼 트렌드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라인의 가격이 17만 원입니다. 중장기 1차 목표가로 17만 원을 그래서 제시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주가가 23,850원이니까 모든 물량을 17만 원까지 다 끌고 가시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장기 물량만, 하다못해 소액이라도 일부만 따로 빼놓고 그냥 장기적으로 묵혀두는 전략을 쓰시고요. 주가가 일직선으로만 올라가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업다운이 있죠. 그래서 샀다 팔았다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씩 매수 대응을 해주시고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씩 털어주시는 이런 단기 대응을 잘 해주셨을 때 수익률은 극대화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 수익 전략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HJ중공업 수익 전략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사실상 대우건설이랑 HJ중공업이 하기로 확정이 됐고요. 요즘 주가가 방향성 없이 움직이고 있지만 여전히 상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근거는 세 가지 정도 들 수 있는데, 최근 세력들은 23,800원을 중심으로 매수를 많이 했고 여전히 차트상 추세는 기존 추세 상방을 가리키고 있고, 최근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았지만 주가에 반영이 안 돼서 앞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각 가격 단가 라인 정리했습니다. 상방마디가 27,000원은 볼린저 밴드 상단이에요. 세력들 최근장 23,800원에서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하방마디가 22,000원은 일봉 차트상 슈퍼트렌드 가격, 주가가 22,0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한 HJ중공업 단기 추세는 계속 상방인 걸로 간주하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HJ 수익 전략 정보는요, 제가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들께 맥점을 짚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주가 분석과 전망이고요. 주가 급등의 매수 타이밍 혹은 주가 급락의 매도 타이밍, 이런 타이밍을 잡기 위한 매수 매도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전략도 빼놓지 않았고요. 플러스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내일장 급등주라든가 혹은 10배 갈 수 있는 종목, 1000% 수익 확률 높은 텐베거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여러분들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서 HJ중공업 수익 전략 정보를 실시간 라이브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HJ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이 전체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문자 연락 주셔도 좋겠고요. 소통방 입장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제가 최근에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장중에 20% 이상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던 종목들에 대해 잠시
잠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겠습니다. 우진 플라임 보시겠습니다. 동사는 제가 2월 10일 화요일 저녁 때 오후 8시 48분에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고요. 총 6종목 중에 우진 플라임이 그 이튿날 상한가를 갔었어요. 차트 상황 보시니까 이튿날 거래량은 272% 터졌고요. 장중 고점은 29.82%, 상한가에 도달했다가 종가는 20.18%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갭도 안 떴었고 시가가 저가였었기 때문에 장중 단타로 대응하셨다면 수익 내기 좋은 캔들이었죠. 대성산업 보시겠습니다. 대성산업은 2월 3일 화요일 저녁에 오후 8시 43분쯤 제가 여러분들께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날은 평소보다 많이 총 9종목을 추천을 드렸고 이튿날 전반적으로 오른 종목이 많았는데 그중에 특히 대성산업이 이튿날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또 한 종목이 갔습니다. 그거는 팜스코였는데요. 차례대로 보시겠습니다. 대성산업은 원래 V자 반등이 나오고 있었고 그 전날까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추가 상승하는 진행형 패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일의 시간의 거래 패턴이 심상치 않아서 제가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전략은 적중했고 종가는 29.94%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네요. 전체적으로 갭도 많이 안 떴었고 아랫꼬리 윗꼬리가 거의 없는 깔끔한 양봉이 나와서 수익 내기 굉장히 좋은 패턴이었습니다. 팜스코는 장마감 이후에 서프라이징한 실적을 공시해서 제가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기존의 차트 상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V자 반등해 놓고 횡보하고 있었어요. 파동 패턴 이론상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원래 높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너무 호실적 공시를 하니까 부스터가 하나 달렸죠. 그 이튿날 거래량은 537% 터졌고 30%를 꽉 채운 종가 고가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모나리자 보시겠습니다. 모나리자는 제가 1월 20일 화요일 저녁에 내일장 급등주로 총 7종목을 추천드리면서 네 번째 종목으로 포함을 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무상 지원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니까 그것 때문에 깨끗한 나라랑 모나리자 이 두 종목이 급등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 20% 이상 올랐던 건 모나리자였습니다. 그 이튿날 차트 흐름 보니까 그 전날도 거래량이 8000% 터진 거였거든요. 근데 그 이튿날 더 많이 터졌죠. 그리고 장중 고점은 21.95%까지 올랐었어요. 30분 차트로 하루장 파동을 보니까요. 고점 부근에서 매도할 수 있는 찬스를 한 두 번 정도 줬었네요. 아진전자부품 보시겠습니다. 아진전자부품은 제가 1월 19일 월요일에요. 저녁 6시 23분쯤에 내일장 급등주로 총 7종목을 추천드리면서 5번째 종목으로 포함을 했었는데요. 그 다음날 움직임 보니까 거래량은 1218% 터졌고 장중 고점은 24.50%까지 올라서 급등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보통은 장 초반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종목은 특이하게 11시 반쯤에 거래량 폭발하면서 세력들이 한번 쏘아 올렸죠. DYP 보시겠습니다. DYP는 제가 1월 13일 화요일에 저녁 7시 11분쯤에요. 내일장 급등주 그 첫 번째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튿날 어떻게 움직였나 봤더니요. 29.90% 아랫꼬리는 달았지만 상한가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를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처럼 컨텐츠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매일마다 내일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하루 평균 3개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급등할 가능성은 높고 급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이런 종목들로만 제가 잘 추려서 오니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안내드리는 방식대로 장중 장세를 잘 파악하셔서 단타에 임하신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저한테서 내일장 급등주 리스트를 매일매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한 번만 문자를 보내주셔도 급등주 정보 제가 여러분들께 평생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백전백승 추세린의 매매 기법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메시지 고정해 놨으니까요. 매매 기법 연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소통방 입장 신청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 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 참조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설명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음처럼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영상 설명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추세린의 선물로 추천드렸던 텐베거 히든 종목들 2026년도 1월까지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잠시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추세린의 100배 수익 소통방에서 이렇게 히든 종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그동안 텐베거 히든 종목 추천드렸던 내용들이 쭉 나오죠. 9월부터 매월 말일마다 이렇게 추천을 드려왔고요. 일단 12월 거부터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12월에는 제가 텐베거
템베거 히든 종목으로 PS텍 단 한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고요. 월봉 차트로 결과를 보시니까 현재까지 52.39% 크게 올라온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고점은 71.82%까지 수익이 났었네요. 고점 부근에서 일부 분할로 차익 실현을 좀 하셨더라도 나머지 물량은 쭉 끌고 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템베거 히든 종목 11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 말일에는 제형솔루텍, 동양고속, DIC 코형 4종목을 추천을 드렸었고요. 순서대로 보시면 제형솔루텍은 주가가 1,800원 정도 할 때 제가 템베거 히든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어떤가요? 이번 달에 최고점 8,100원까지도 찍었었죠.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 급등 중에 있었습니다. 동양고속은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 설명 자세히 안 드려도 아시죠? 제가 11월 말일에 종가가 14,000원 정도 할 때 템베거 히든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그 다음 달에 바로 최고점 172,800원까지 찍어가지고 한 달 만에 그냥 템베거를 다녀왔습니다. DIC는 제가 이 캔들의 종가에 추천드렸는데 그 다음 달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이번 달에는 조정을 잠깐 주고 있죠. 11월 종가는 9,000원 정도였고요. 최고점 15,150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11,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요거는 조정이 끝나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눌림목 끝에서 재매수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검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고영은 제가 11월 종가 15,700원 할 때 추천을 드렸고 현재 주가는 33,8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배 이상 올랐죠? 최고점은 35,450원까지 찍었었는데 여전히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다. 이번에는 10월 달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10월 말일에는 두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하나는 삼형 엠텍이고 하나는 휴림 로봇이었습니다. 자, 삼형 엠텍은 현재 조정을 주고 있죠. 제가 이 종가에 추천드렸는데 주가는 살짝 올렸다가 현재까지 계속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추세는 유지되고 있으니까 암튼 아직 희망을 완전히 버릴 단계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대신에 휴림 로봇은 잘 가고 있죠. 제가 작년 10월이었으니까 이 캔들을 보고 추천을 드렸고 종가는 6,450원이었습니다. 현재 14,740원에서 거래되고 있으니까 이미 2배 이상 올라와 있고요. 최고점은 26,000원까지 찍었었으니까 거의 4배 이상 시세가 한번 났었죠. 마지막으로 9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에는 제가 SM백셀 한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계속 횡보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계속 내려오고 윗꼬리 달고 계속 횡보만 하고 있어서 제가 이 캔들을 보고 추천을 드렸었고 종가는 2,360원이었습니다. 물론 시세는 한 3,500원 정도까지 났었지만 현재 주가 2,330원이니까 추천드릴 당시 주가랑 거의 동일하죠.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1월 30일에 대망의 템베거 히든 종목 4가지 종목이 신규로 소통방에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시세가 변하기 전에 빨리 들어와서 보시는 게 좋겠죠? 제가 추천드리는 템베거 히든 종목들은 주로 첨단 제조, 바이오, IT 산업군이 주를 이루기는 하는데요.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 중에 기업의 재무적 가치나 성장성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중장기 변동성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추천드리는 시점 기준으로 향후 템베거가 유력한 종목들을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께 한 달에 한 번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템베거 히든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히든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한 번만 보내주셔도 매월 말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께 제공드리고 있는 이 템베거 히든 종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